자, 다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자, 우리 4월 6일 날 어땠습니까? 이 다날의 상한가를 보면서 환희해쳤던 시장이 단 하루 만에 장대 음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주가 7,270원대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지금 우리가 상한가에 흥분하면서 다음날 추격 매수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분들, 단기적인 고점에 물려서 우리가 극심한 공포와 배신감에 시달리고 계실 겁니다. 역시 뭐 CB나 이렇게 찍어내는 회사에 당했다, 뭐 세력이 다 해먹고 도망간 작전주다라면서 정말 분노 섞인 이런 물량을 시장에 토해내고 있겠죠. 그러면서 1월에 만원대였던 고점에서 지금 5천원대까지 반토막 났던 뼈아픈 기업까지 겹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을 때 털고 나가야 되는 건지 본전 탈출 심리가 정말 호가창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투자의 눈앞에 이런 음봉에 휘둘리면서 캔들의 감정에 이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동성을 만든 공시와 거래량의 구조적인 인과관계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4월 이날 하루에만 어떻습니까? 3,090만 주의 어마무리한 대량 거래와 폭락은 시세가 끝났음을 알리는 붕괴의 신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것은 지난 3월 내내 차트의 지옥으로 끌려 내려갔던 끔찍한 연령이 있었죠. 바로 시비, 악성대기 매물, 이런 것들을 다 하루 만에 시장을 투하해 가면서 완벽하게 실어내기 위한 피해 세척의 현장이었다. 차트의 가장 큰 악재가 사라진 그날 이후 호가창에서 지금 은밀하게 포지션을 바꿔가면서 텅 빈 차트를 장악하고 영악한 롤오버의 현장, 지금부터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정말 좋은 내용으로 많이 준비했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의 가장 큰 함정은 현상만 보고 원인을 지워버리는 이런 계산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날 1월 고점 이 1,700원대, 그러면서 4월에 뭐였습니까? 반토막이 났었죠. 5,700원대까지 이 반토막이 났던 그 참담한 하락의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기업의 펀더멘털이 무너져서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3일과 지금 13일에 연달아 터져 나온 이 국내 사보 시비 전환 추가 상장 공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가장 싼 값에 주식을 넘겨받은 세력들, 이 물량들이 언제 시장에 폭탄처럼 쏟아질지 모른다는 그 오버행이라는 공포가 시장의 매수 심리를 완벽하게 마비시켰다는 거죠. 자, 그런 끔찍한 공포의 족쇄가 차트를 짓누르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4월 7일 이날 다날 차트에만 무려 3,090만 주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남았습니까? 마이너스 9%라는 이 하락의 장대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아마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이 캔들 하나만 보고 세력들이 상한가에 다음날 차익 실현을 하고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실제로 이날 하루에만 개인들 357만 주를 매수해 가면서 쏟아지는 물량을 고스란히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외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180문주를 던지면서 하락을 주도했다고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떻습니까? 영락없이 고점에서 털어먹기에 전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폭락의 이면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부채의 청산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3천만 주가 비정상적인 손바뀜이 일어났다는 건, 자, 그동안 차트의 숨통을 조였던 이 값싼 시비 물량들, 이 물량들이 거대한 거래 속에서 섞여 들어가면서 시장에 투하되고 이제는 좀 소화가 됐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자, 세력과 외인들 상한가로 주가를 한번 띄워넣어 버리고 4월 7일에 펌핑된 가격으로 그런 악성 매물들을 개인들에게 무자비하게 덤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개인들 이런 매물들 속에서 무자비하게 피눈물 흘리게 되었지만 역설적으로는요, 다날 차트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오버행 폭탄 물량들이 이제 완전하게 해체되는 완벽한 진공 상태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4월 7일 날 이 폭락의 진짜 시세의 끝은 그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최소 5,000원대까지 밑으로 수직 낙하하면서 정말 지하실까지 뚫고 내려가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수급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4월 8일 지금 폭락 직후 이후에도 5.80%를 반등을 하면서 7,070원대 여기를 좀 지켜주었고요. 오늘은 마이너스 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7,480원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팩트는 4월 7일 날 180만 주를 집어 던졌던 외인들 지금 포지션을 변경한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죠. 지금 오버행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지금 4월 8일부터 오늘 연속적으로 매수 우위로 지금 포지션을 스위칭했습니다. 이제는 자신들을 짓누르던 이 빚더미, 이 CB 물량들이 4월 7일 파란색 음봉을 통해서 개인들의 계좌로 옮겨가면서 완벽하게 해소가 되자마자 가장 가벼워지고 깨끗해진 차트를 통해서 지금 이 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쌍각에 주워 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차트 위를 보세요. 지금 갈색 121선과 보라색 61선이 지금 차트의 주가를 눌러주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이런 저항선 한 번에 뚫고 올라가지를 않죠. 외인들 4월 7일 이 고점에 물려 고통받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이 357만 주를 7,000원대에서 계속적으로 흔들어 가면서 물량을 주워 담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얄팍한 수에 속아서 이런 변동성에 속아 우리가 7,000원대의 물량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뼈가 아픈 이런 자충수인지 납득을 하셨습니까? 차트를 반토막 냈던 진짜 만악의 근원 우리 12 악성 물량들은 이미 4월 7일 거래량을 통해서 불타 없어졌습니다. 자, 지금은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무거웠던 이제 12 물량을 걷어내고 이제 121선 장기선에 대한 돌파를 위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외인들이 영역에서 지금 롤오버 전략을 또다시 바닥 물량을 헌납하는 그런 우리가 악순환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차트를 붕괴시켰던 오버행의 공포가 이제 이 3천만 주라는 엄청난 물량으로 인해서 청산이 되었습니다. 이제 텅 빈 차트를 외인들 다시 한번 주워 담는 이 잔혹한 수급의 역설. 자, 팩트를 통해서 오늘 모두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우리가 실전을 대응하는 영역이라는 건 또 다른 세계라는 거죠. 우리가 당장 눈앞에서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라는 이런 음봉들이 나와주고 4월 7일 고점에서 물려있는 이 손실 금액에 대한 압박감이 올 때 외인들 다시 사고 있다는 이성적인 분석 그런 것들은 결국 다시 5,000원대까지 떨어지기 전에 여기에서 매도를 하자. 이런 원초적인 공포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은요. 이 61선과 121선, 이 저항선을 한번 뚫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이 4월 7일 날 물린 이 개인들, 이 손절 물량을 계속적으로 유도를 해야 됩니다. 세력들은 이런 지독한 시간 끌기와 페이크 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흔드는 이런 흐름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다날 이제 가만히 묵혀두고 우리가 바라만 본다고 해서 우리한테 기회가 찾아오는 그런 쉬운 종목이 아닙니다. 지금 오버행이라는 족쇄가 풀린 차트는 지금 너무나 가벼워졌어요. 세력들 저항선을 돌파하는 찰나의 순간 경고점 이 만원선을 향해 무자비하게 쏘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폭발적인 돌파의 타이밍 우리가 실시간으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오늘같이 이런 흔들기 구간에서 털리고 며칠 뒤에 쏘아 올라지는 이런 상승의 선을 보면서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피말리는 매물소와의 공방정 속에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차가운 기준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행동하셔야겠죠. 위에 제 개인 번호 남겨놨습니다. 010-2472-650으로 구독 또는 다날이라고 문자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는 외인들의 재매수에 대한 평단가 121선에 대한 이 돌파와 함께 거래량의 인계점까지 그런 정확한 슈팅 타점을 여러분들이 시장의 공포에 잡혀먹지 않을 최적의 대응 가이드 바로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문자 안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우리가 차트 그동안 최대 악재였던 이 12 매물들 완벽하게 소화된 지금 이 순간에 섣부르게 물량을 내어주면서 훗날 주가가 저항선에 대한 돌파를 가볍게 뚫어주고 턴 어라운드가 시작됐을 때 뒤늦게 우리가 배아파하면서 감정적인 내돈 매매 이런 것들은 좀 멈추달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철저하게 계산된 이런 세력들의 오버행, 결과적으로 이런 색적 설계 앞에서 내 이성이 마비되는 순간 내 소중한 자산을 헌납하는 비극은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분석을 통해 이 가벼워진 차트의 시세 끝까지 같이 하실 분들, 이런 분들만 제게 문자만 하나 보내주시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날 같은 경우는요, 막연하게 기다릴 종목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세력이 가격을 올리기 전에 명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명분 어디서 나옵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가치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다른 종목에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좀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만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 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의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인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좀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의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팁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 하시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
이 3월에 악성적인 공시 하나만으로 주가 하락에만 매몰되면서 이 기업의 패러다임을 많은 분들이 놓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차 잔고 하나만 볼게요. 자, 우리가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3월 26일 무려 대차 잔고가 100만 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4월 8일 기준으로 어떻습니까? 928만 주, 무려 100만 주 가까이 급감했어요. 이게 엄청난 재무적으로 시그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체 잔고가 급감은요, 주가 하방에 그동안 베팅했던 이 세력들의 숏 포지션들이 주식을 갚아나가면서 숏 커버링으로 도망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스마트머니조차 단알의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음을 하방의 한계로 이제는 인정을 했다는 뜻이겠고요. 오히려 이제 상승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서둘러서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턴 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자, 왜 그들은 이 하방의 베팅을 이제는 포기를 했냐? 단순합니다. 지금 다날 같은 경우는 이 소액 결제, PG 대행사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이미 글로벌 플랫폼의 결제 인프라망을 지어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 이제는 이 가상자산과 함께 지금 실물 경제의 줄을 잇는 바로 토큰 경제 STO를 시장 개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지금 완벽하게 바꾸고 있다는 거죠.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독점적인 결제망을 기반으로 이제 한 핀테크의 생태계 구축은 실적 하방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새로운 시대의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이렇게 하락이 1%대로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흐름에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플랫폼의 기업의 본질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알의 테마주는 껍데기를 쓰고 있지만 실제는 이제 글로벌적인 혁명의 길목을 선점한 핵심적인 인프라면서 이제 4월 7일 날 이 거대한 세척 과정을 통해 10이라는 족쇄를 이제는 풀렸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상승만 남아있기에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계좌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저와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박 선생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